2000년에 재봉사인 주오푸추앙은 아내와 함께 상하이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던 그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인신매매를 선택했습니다. 주오푸추앙이 처음으로 팔아넘긴 사람은 그의 아내인 람씨였습니다. 이후 그는 아내를 통해 농촌에서 상하이로 일하러 온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오푸추앙은 상하이에 처음 온 젊은 여성들에게 아내가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인생의 가치를 실현했다고 이야기하며 유혹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강간, 폭행, 누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협박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소녀들의 민감한 부위에 주오푸추앙의 전문 상품이라는 문신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소녀들을 손안에 쥐고 지배했습니다. 일정 수의 여성들을 모은 후 주오푸추앙은 작은 2개의 미용실을 임대하여 여성들이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두 미용실에서는 거래가 150 위안에 불과했으며 여성들은 수익을 나누지 않고 모두 주오푸추앙에게 내야 했습니다. 인신매매를 통해 주오푸추앙은 빠르게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였고 부하들을 고용해 보호를 받으면서 1000개 이상의 임대 상점을 무비용으로 지배했습니다. 상하이에 20년 가까이 거주한 그는 10억 위안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오푸추앙은 자신의 여성들을 이용해 뇌물을 주며 거대한 인맥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층의 인맥일 뿐 고위 관료들은 자주 미용실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오푸추앙은 더 높은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2014년에 주오푸추앙은 미용실에서 가까운 곳에 하나의 건물을 구입하여 푸상 고층 건물이라고 이름 붙이고 문화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하였고 1000회 이상의 임대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푸상 고층 건물과 많은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고위 관료들을 푸상 고층 건물로 초대하여 즐기게 하고 이를 비디오로 촬영해 협박했습니다. 푸상 고층 건물은 궁전처럼 개조되었으며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꾸며졌습니다. 꾸미기 외에도 그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 3개의 비밀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6층에는 다양한 취향을 위한 섹시한 의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여성들을 위한 호화롭고 우아한 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화로운 장식은 이미 두 미용실에서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았고 고객들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주오푸추앙은 높은 교육을 받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모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7년 주오푸추앙은 음식 체인점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었습니다. 이때 진시아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학생으로 직원 모집 정보를 통해 주오푸추앙과 알고 지내게 되었고 푸상 고층 건물에서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의 보안은 매우 철저했으며 문 앞에는 전역 군인이 경비를 서고 있었고 각 구석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층은 별도의 출입 카드를 사용해야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주오푸추앙은 여기에는 고위 관료들이 자주 방문한다고 하며 안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시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입사하게 된 것은 고객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 음료를 서빙하며 고객을 위해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시아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경비원과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2017년 말 진시아는 주오푸추앙에게 강간당한 후 그는 진시안에게 은행에 가서 일종의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돈을 가져오도록 허락했습니다. 진시안은 그때서야 은행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시안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진술했습니다. 주오푸추앙은 성노예를 길러내고 난자 자궁 난자를 판매하며 고위 관료들에게 매춘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의심했지만 2017년에도 상하이 중심께서 이렇게 큰 규모의 매춘이 사회 악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주오푸추앙은 진시안의 어머니를 데리고 경찰서에 와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돌아온 진시안은 기숙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는 주오푸추앙의 아내인 람씨, 무용교사인 타오시안, 그리고 주오푸추앙에게 아이를 낳은 적 있는 저우씨가 있었습니다. 도망친 진시안은 같은 처지의 여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폭행 후 진시안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치료가 아닌 난자를 채취하기 위한 대기였습니다. 이것은 주오프 추앙이 연구한 최신부의 창출 방법으로 난자를 판매하여 돈을 벌면서 여성들을 자신의 아이로 묶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진시아는 10일 동안 지속적으로 난자 자극 주사를 맞아 복부에 수분이 차고 어머니가 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었습니다. 진시안을 하나를 죽여 100을 길러내는 방식으로 주오프 추앙은 여성들에게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고객이 술 한 병을 다 마시면 500위안, 고위 간부와 노래를 부르면 600위안, 노래와 춤을 함께하면 900위안, 고객과 하룻밤을 보내면 7천에서 10만 위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의 가족도 푸상 고층 건물에 오게 되었으며 남성은 경비원이 되고 여성은 청소를 하게 되어 각각 한 달 3천 위안의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오프 추앙은 자신의 아내인 람시에게 티아오거 무용학교를 열게 하여 또 다른 성매매를 위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타오시아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호구를 가지고 있어 이 학교의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7년에 타오시아는 이 무용학교에서 주오프 추앙에게 강제로 난자를 채취당하며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주오프 추앙은 타오시안의 어머니의 딸에 대한 사랑을 이용해 그녀에게 손자의 호구를 만들어주도록 강요했습니다. 상하이의 호구를 얻자 주오프 추앙은 타오시안에 대한 감시를 느슨하게 했습니다. 2017년 말 타오시안은 푸상 고층 건물에서 도망칠 기회를 잡았습니다. 발견되자 주오프 추앙은 그녀의 나체 사진을 여러 곳에 배포하며 고향으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주오프 추앙의 단계적인 위협으로 인해 타오시안은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타오시안과 그녀의 어머니는 상하이 기율위원회에 처음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주오프 추앙이 여성을 강간하고 파괴하며 돈과 성으로 관료를 부패시킨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발장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초 타오시안은 경찰서에 가서 주오프 추앙에게 강간당했다고 신고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서야 강간 사건이 성립되었습니다. 2019년 3월 토이티엔과 트리우 퓨 추옹의 이혼 재판이 열렸다. 재판 중 트리우 퓨 추옹은 매우 거만하게 전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왜냐하면 그는 내부 경로를 통해 재판의 진행 방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토이티엔은 단호하게 재판장을 떠나 위챗을 통해 티리우 피우 추옹의 장기적인 뇌물수수와 매춘에 대한 여러 고발 글을 보냈고 많은 정부 관료와 공무원, 경찰의 이름도 나열했다. 그때 중앙검찰단이 상하이에 도착했으며 결국 트리우프 추옹의 보호망이 무너졌다. 2019년 3월 24일 티에우크와 부동산 회사는 해산되었고 푸상 빌딩의 모든 직원들이 해고되었다. 트리우프 추옹은 행운을 믿으며 상하이에 남아 있었다. 2019년 5월 5일 법치위원회 비서인 루 디엠이 그를 사무실로 불러 빨리 도망가라. 상부에서 덫을 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티리우프 추옹은 4명의 여성 친구와 함께 강소성 고향으로 도망쳤지만 그 다음 날 체포되었다. 판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추옹은 상하이 9개 구역에 걸쳐 1,300개 이상의 장소에서 임대 사업을 운영하여 총 수익 9억 7천만 위안 이상을 올렸다. 2014년 6월부터 사건이 발각될 때까지 이 조직은 80사건의 사기, 15건의 강제거래, 사건의 갈취, 5건의 소란 행위를 저질렀다. 1심 재판에서 티리우프 추옹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0개의 범죄에 대해 집행이 유예되었다. 그는 조직 및 범죄 집단의 수고에 강간, 사기, 소란, 강제거래, 갈취, 도난, 매춘 조직, 성매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머지 37명의 피고인들은 2.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중 여러 전처나 그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도 8.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13명의 공무원 및 국유기업 관리자가 18개월에서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친애 아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